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구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또 후학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임명환 전 완주 군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건강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 나이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로 구순이 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1932년생이시던데. 1932년생. 엄청납니다. 그 건강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물어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예. 미국의 그 식품의약국 있죠, FDA. 네네, FDA. 예. 거기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그 나이 먹으면은 여러 가지 참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나이 먹는 건 노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말하기를 노화는 질병 자연현상이 아니다. 그 질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노력에 의해서 지연시킬 수가 있다. 노화를 늦출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연시키는 것이 뭐 한정없이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시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 시키는 데 필요한 건강 비법 몇 가지로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술, 담배 좀 담배 줄이고. 피운다든가, 네. 그리고 뭐 과식, 과음, 이건 건강에 해롭죠. 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에 해롭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성 질환 이런 것은 자기가 그 약으로 요새 그렇게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것이 그렇게 막 낫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기 관리에 의해서 그냥 관리에 의해서 끌고 가야 한다. 그런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건 뭐 다접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 만나. 연세 드실수록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외롭지 않게. 네.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그 사람들이 권하는 것은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 중에서 걷기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런 그 4가지 사항을 잘 지킴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전해 듣기로는 골프를 여전히 즐기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는데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예. 에이지 슈터도 하시고.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사실은 이 뭐 아마추어 골프가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는 더군다나 그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골프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8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나이가 그때가 50대셨나요, 그러면? 50대 후반 때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면서 저는 그 모든 운동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골프 스윙의 그 기초, 기본을 충실하게 배워야겠다는 생각에서 레슨을 좀 받고 그래서 그게 다져진 것이 그 도움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연습 많고는 잘 칠 수는 없고 골프 잘 칠 수 없습니다. 골프가 어렵죠. 연습을 해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 골퍼들 하루 그 골프 클럽을 안 잡으면은 본인 자신이 스윙할 때 아이고 내가 이거 안 잡았구나 그거 알게 되고 맞아요. 이틀을 안 잡으면은 캐디가 이거 그냥 연습 안 했구나 알게 되고 사흘을 안 잡으면은 갤러리들이 벌써 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골프 연습은 그냥 열심히 또 해야 한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연세에 드라이버를 잡고 티샷 박스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 경이롭죠. 그다음에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이 골프로 치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좋은 스코어 내려고 욕심이 생기는데 욕심을 버리고 이 골프 더군다나 아마추어 골프는 뭐 그 돈 내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더군다나 좋은 스코어 내려고 너무나 힘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힘 빼는 게 제일 어려운데요. 그 스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골프는 제가 해보니까 평생의 동반자다 이런 생각에서 평생 동안 골프를 치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니어 대회에서도 뭐 2번인가 3번 전국 대회에서 우승도 하시고 홀인원도 뭐 3번이나 하시고 여러 가지 또 관록이 있으시더라고요. 전국 시니어 대회가 이제 매년 있어요. 저 시니어 골퍼라고 그러면 5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70세 이상을 골드 시니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시니어 중에서 골드라 그런 얘기죠. 저는 이제 골드 시니어로 들어가는데 골드 시니어에서 제가 3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홀인원 말씀을 하셨는데 홀인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운도 좀 따라야죠. 운이 따라줘야 할 수 있는 게 홀인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박세리 같은 그런 뭐 참 전국 LPGA에서 25승을 한 박세리 같은 프로도 홀인원을 한 번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뭐 운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뭐 필연적인 것이고 저는 홀인원을 3번을 했는데 첫 번째가 1999년에 광주 CC에서 한 번 했고 날짜까지도 기억하시네요. 와. 그리고 2018년에 전주 샹그리라 CC 거기서 한 번 했고 또 20년에 군산 CC에서 오고 그래서 3번 했습니다. 어쨌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3번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70 그 연세 넘으셨을 때도 뭐 언더까지 70타를 유지하셨으니까 정말 좋아하면서도 즐기면서 하시는 분 같고요. 무주 지난 완주 이제 완주는 민선까지 해서 군수를 12년 하셨잖아요. 그때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은 참 그래도 군수 시절 잘 해놓은 것 같다. 보람이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용담댐 그 건설도 직접 그렇게 관여해서 이뤄낸 성과라면서요? 제가 군수 처음 나간 게 1985년에 무주군수로 처음 나갔습니다. 무주군수를 3월 달에 갔는데 3월 11일 날 갔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무주의 그 적설량을 7년간 조상표를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3월 달에도 뭐 눈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온 조사도 이제 전부 다 그 사람이 했는데 3월 달에 그 덕유산에 눈이 녹지를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수 취임한데 며칠 있다가 덕유산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덕유산 쪽에 이쪽 북쪽으로 올라갔더니 그 눈이 무릎까지 찰 정도로 그렇게 안 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무주 군수하는 동안에 이 덕유산 스키장을 중심으로 한 무주 구천동 뭐 소문만 무주 구천동 소문만 벌떡 났으니까 스키장을 중심으로 한 무주 리조트를 한번 개설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유치했군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봤던 지난 용담댐 우리 이제 도민들 식수원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진안군수로 왔는데 네. 진안군수로 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나온 사업이 용담댐을 막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네. 곤란하다. 그 수몰민들이죠. 그저 안천, 정천, 상전 이쪽 있는 그 주민들이 수몰민들이 반대를 해서 용담댐 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전병우 의원이 저거 혼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예. 그때 국회의원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병우 의원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참 힘을 많이 썼어요. 다행히 참 주민들이 호응해줘가지고 용담댐 건설이 그 뒤에 이제 순조롭게 네. 진행이 되었죠. 안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네. 그 완주 같은 경우는 대둔산. 그 뒤에 이제 완주 군수를 왔는데 제가 완주를 올 때 사실은 제가 김제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인사 그러니까 김제 쪽으로 이렇게 이제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부지사로 있던 분이 강상원 씨 부지사로 있었는데 저거 이제 고등학교 동창 아닙니까? 고향 군수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완주로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완주로 발령이라서 완주로 왔습니다. 야 그게 이제 나중에 민선한 계기가 되었는데 완주로 와서 보니까 이제 고향이고 그래서 좀 의욕도 생기고 뭔가 내가 말년에 고향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완주는 이제 전주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전주를 중심으로 한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악산 개발입니다. 주말이 되면은 전주 시민들 중에 모악산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말이 되면은 이 구이면 쪽에 도로에다가 막 차를 받쳐놔가지고 도로가 그냥 막힐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복잡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모악산에 관광단지를 조성해야겠다 해가지고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세워서 그거 보니까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100억이 들어가도 어떻게 국비 좀 지원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모악산 관광지 개발했던 것이 지금 오늘날 관광지 개발되어가지고 상가도 생기고 또 그 주차장 맞아요. 생기고 또 그 축구장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미술관도 있고 그리고 그 미술관 거기 들어온 것이 참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도립미술관 하나를 짓는데 어디다 짓느냐 도립미술관이니까. 근데 그 경쟁이 전주하고 익산하고 완주하고 세 군데가 경쟁을 해서 서로 끌어가려고. 근데 제일 도에서 이제 희망하는 건 전주에다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박물관 옆에 쪽에 이제 부지를 한 3,000평을 전주시에서 내놔라.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토지 매입비를 우리가 못 내놓겠습니다. 도에서 도립미술관이니까 도에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도하고 전주시하고 조금 이게 좀 안 맞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나섰죠. 완주로 해달라. 박물관 옆에 오고 우리 모악산 쪽 오고 차 타고 가는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15분쯤 똑같이 걸리고 박물관 쪽에다 하면은 거기 가려면 일부러 가야 할 거 아니겠느냐. 근데 모악산 관광단지에다 하면은 일부러 갈 것 없이 모악산 등산하는 사람들이 다 도립미술관 가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다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 완주에서 3,000평을 내놓겠느냐. 내놓겠다. 그랬더니 도지사께서 이제 완주 쪽에다가 좀 체크를 해줬어요. 체크를 해놓고 원하는 것이 그럼 3,000평으로 하면은 좀 좁으니까 그 옆에 관광단지로
그 여관 단지를 조성하려고는 3,000평이 있었는데 그걸 같이 내놔라. 그러면 6,000평이 되면은 예. 전국에서 가장 큰 도립 미술관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내놔라. 그래서 제가 거의 승낙을 했죠. 좋습니다. 그리고 6,000평을 내놓고 이제 도립 미술관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둔산 개발은 제가 이제 완주군 공보실장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오던 사업인데 이 대둔산이 이 충남 대둔산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경계잖아요. 예? 예, 경계 경계에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어째서 이게 충남이냐 완주지 전라북도 완주지. 그래서 이걸 표시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정상에다가 개척탑이라는 탑을 세워가지고 거기 밑에다가 전라북도 완주군이라고 딱 크게 새겨 써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와서 보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여기가 전라북도네. 그래서 대둔산이 전라북도 완주군 대둔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동학혁명군들이 네. 마지막으로 싸웠던 격전지가 대둔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대둔산 그 암벽 있는 그 위에서 마지막으로 거기서 동학혁명군들이 싸웠다. 그런 저 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대둔산에 뭔가 그 동학혁명과 관련되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동학혁명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 대둔산에서 동학혁명군들이 싸웠다는 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탑을 세움으로써 그게 인식이 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하나는 고산이 옛날에는 고산 육계면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산이 현이 있었어요. 예. 고산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고산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하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고산에 그 자연휴양림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그 주민들 요구가 있더라고요. 많이 오고. 예. 고산에 자연휴양림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악산 100억 들었다 그랬죠? 예. 고산 자연휴양림도 100억 공사입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네. 용담댐을 이제 막았는데 예. 거기서 물을 끌어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용담댐에서부터 고산 대아리까지 그 산을 터널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고산. 예. 그래갖고 수자원공사 전주 사업소를 고산에다 유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쪽에 상수도 이제 수원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가 수원이 모자라가지고 참 애를 먹었는데 이제 용담댐이 내려옴으로써 전주 상수원이 완전히 확보가 된 것입니다. 맞아요. 네. 뿐 아니라 익산, 네. 군산, 완주까지 수원이 완전히 확보가 되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자랑만 제가 뭐 너무나 늘어온 것 같습니다. 1시간은 더 자랑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업적에 대해서 이런 일은 참 보람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요즘도 또 좋은 일을 하는데 친목 이상으로 보람회라고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소년 소녀 가장들 또 장학금도 주고 그런 일을 하시던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 보람회라는 모임을 2000년도에 강상원 지사가 퇴임하면서 나와가지고 만드는 그 보람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한 50명 정도 회원이 되었는데 이제 강상원 씨가 이제 여기 전주를 떠나면서 제가 회장을 2011년에 제가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람회라고는 그 모임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회원들이 한 달에 3만 원씩을 내 가지고 회비를 내서 그거 가지고 이웃돕기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웃돕기를 특히 그 동안에 이제 제가 하면서 그래서 소년 소녀 가장들 그리고 불우시설 돕기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걸 하면서 저는 적은 것이지만
참 보람 있는 일이다.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제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아무것도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이 없는데 적은 것이지만 이 보람의 모임, 이거 참 보람 있는 일을 한 가지 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동안에 한 1억 5천 정도 와서 네. 한 사람한테 한 30만 원씩 그래서 한 500명 정도에다 이렇게 지원을 그동안 했습니다. 친목 모임이지만 되게 좋은 그래서 일도 하시네요. 예. 원래 또 남자들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오래 가잖아요.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셨던데 그 동문이 주는 자랑스러운 동문인상을 또 받으셨던데 2018년도에. 제가 이제 2018년에 그 상을 받았는데 네네. 사실 바꿔보니까 좀 염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전주고등학교 나온 덕만 보고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전주고등학교 나온 덕으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직을 맡아서 학연의 도움으로 소위 학연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전주고를 빛낸 사람으로서 상을 받고 보니까 염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한테 그런 상을 준 것은 마지막으로 말년에 학교를 빛내는 사업을 좀 더 해라 하는 그런 촉진제로 알고 앞으로 우리 전주고등학교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동안에 2019년이 전주고등학교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네네. 2년 전에 행사 크게 치렀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백년사 편찬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백년사 편찬을 해냈습니다. 네. 사실 그 백년사 편찬을 하면서 참 어려웠던 것이 자료 수집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위원들이 욕봐가지고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사진첩을 별도로 만들고 또 백년사 역사를 또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냈는데 그동안에 먼저 된 100년 된 고등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학교에서 낸 백년사보다 참 잘 됐다는 그런 칭찬을 받아서 제가 크게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준비위원, 편찬위원을 맡으셔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잘 추진한 결과네요. 그렇게. 네. 오늘 모처럼 또 방송국 스튜디오에 찾아주셔서 또 그동안 군수 시절 얘기도 해주시고 또 골프 얘기도 해주셨는데 왜 그 베스트셀러인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구순의 연세를 살아보시니까 오늘 도민들께 인사 한 말씀은 그걸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뭐 구순이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그동안에 살면서 저는 이제 주로 행정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는데 젊은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또 지방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면서 자기보다는 남을 앞세우고 또 남말을 귀중하게 듣고 우리가 지금 입은 하나고 귀가 둘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적게 오고 많이 들어오는 뜻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말이 있는데 남말을 많이 들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후회 없는 그런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시니까. 제가 이제 보람회를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당초에 그 회원이 한 50명 됐는데 그동안에 이 세상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명 되는데 앞으로 회원을 좀 더 늘려가지고 그동안에는 이렇게 좀 30만 원씩 한 사람 한 번 지원해주고 만 원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가장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소년 소녀 가장들 그 어린 애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들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 회원들 좀 늘리고 회비도 좀 늘려가지고 그런 소녀 가장들을 네. 한 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이 보람회라는 모임을 이끌어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뜻한 단체 같네요, 보람회. 알겠습니다. 모처럼 또 이렇게 스튜디오 찾아주셨는데 앞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요즘 보면은 차 안에서도 면장갑 착용하면서 운전하실 때 이제 햇볕 차단을 위해서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햇볕 화상 예방하려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선블럭도 좀 많이 바르시면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